브라질 땅속 깊은 곳에 감춰진 12개의 고대 미스터리, 탄소 연대 측정, 지표 투과 레이더, DNA 분석까지.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 알려진 문명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만들어진 석구, 유럽의 유명한 예술보다 오래된 동굴벽화, 인류가 남아메리카에 처음 발을 디딘 시기에 대한 기존의 모든 지식을 뒤엎는 인간 유골, 존재했을 리 없는 시기에 고도의 지식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유물들. 브라질의 과거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현대 과학은 왜 이 미스터리들을 풀지 못하는가? 어떤 발견들이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가? 브라질 국립박물관과 상파울로 고고학 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 사실에 기반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존 밀림 속에서 거대한 석구가 발견됩니다. 그 표면에는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지만 그 기원과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이 석구는 과연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고학자들은 브라질 전역에서 수많은 석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크기와 모양은 다양하지만 모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석구는 완벽한 구형에 가깝고 다른 석구는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석구들이 알려진 문명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일부 석구는 무려 1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12,000년 전에는 고도의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석구들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 석구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석구들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까요? 브라질의 동굴벽화는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이 벽화들은 유럽의 유명한 동굴벽화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벽화에는 동물, 인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벽화들은 과연 누가, 왜 그렸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고학자들은 브라질 전역에서 수많은 동굴벽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벽화들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일부 벽화는 수만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만 년 전에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벽화들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이 벽화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벽화들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아닐까요? 브라질에서 발견된 인간 유골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유골들은 남아메리카의 인류가 처음 발을 디딘 시기가 기존의 학설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유골들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고학자들은 브라질 전역에서 수많은 인간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골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일부 유골은 수만 년 전에 묻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만 년 전의 인류는 남아메리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골들은 어떻게 그곳에 묻히게 되었을까요? 이 유골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유골들은 우리에게 인류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닐까요? 브라질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고대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유물들은 고대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유물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고고학자들은 브라질 전역에서 수많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유물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천 년 전에는 그러한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물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유물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유물들은 우리에게 고대 문명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까요? 브라질의 고대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들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인류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땅속 깊은 곳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언젠가 우리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세라다 카피바라.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브라질의 피아우이주. 이곳 동굴 벽면에는
존재해서는 안 될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존 학설은 인류가 남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한 시점을 약 1만 2천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암각화들의 연대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2만 5천 년 전으로 밝혀졌습니다. 무려 1만 3천 년이나 앞선 시점입니다. 니에데 기동은 40년이 넘는 시간을 바쳐 3만 개가 넘는 암각화 유적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연구팀은 5만 년 전 지층에서 석기를 발견했습니다. 고대 화로에서 나온 목탄과 뼈 조각들도 함께였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1991년 이 지역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류 고고학계는 그녀의 발견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암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생긴 자연적인 형태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림들은 정교한 사냥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활을 든 인간의 모습, 수천 년 전에 멸종한 동물들, 거대한 땅늘보, 검치호랑이. 붓질 하나하나가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그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돔은 2023년 사망하기 전까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매년 4만 7천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뼈 조각들은 계속해서 더 오래된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만 6천 년 전, 그리고 6만 년 전. 새로운 지층이 발견될 때마다 인류의 도착 시기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들은 이 유물 전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이 시사하는 바는 인류 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기존의 학설이 틀렸다면 인류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것일까요? 몬테 알레그레, 기원전 11,500년. 아마존강 유역에서 발견된 도자기 파편들은 기존의 모든 고정관념을 뒤엎습니다. 고고학계의 통설은 도자기 기술이 서서히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복잡한 도자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이 파편들은 고도의 소성 기술, 정교한 장신 문양, 심지어 종교의식에 사용된 듯한 흔적까지 보여줍니다. 안나 로스벨트가 이끄는 조사팀은 1991년 이 유적지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고세계에서 발견된 그 어떤 유물보다 더 깊은 지층에서 도자기 유물을 찾아냈습니다.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도자기는 기원전 9,000년경의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 발견된 이 도자기들은 그보다 2,500년이나 더 오래되었습니다. 이 파편들은 놀랍도록 정교한 온도 조절 기술을 보여줍니다. 여러 단계의 소성 과정, 그리고 지역 광물을 이용한 복잡한 유약 기술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도자기 옆에는 돌로 만든 창촉, 뼈로 만든 낚싯바늘, 야자 열매를 가는 데 사용된 돌 절구 등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시 캠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대를 이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도자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노스벨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도자기의 기원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바로 이곳 아마존에서 토착 부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고대 도공들에 대해 항상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구전 전통은 위대한 강가에 살았던 뛰어난 장인들을 묘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자기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토양 샘플은 3,000년 동안 지속적인 정착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유적은 과연 아마존 문명의 기원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곳에 감춰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3번 인가석, 알려지지 않은 연대. 브라질 파라이바주. 누구도 해독할 수 없는 상형 문자로 뒤덮인 거대한 암벽. 이 기묘한 돌은 길이 24m, 높이 4m에 달합니다. 수백 개의 조각된 상징들이 표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나선, 인간 형상, 기하학적 무늬, 그리고 이미 멸종된 동물들까지. 1898년 프란시스코 파비아가 400개가 넘는 개별적인 상징들을 목록화했습니다. 포티구아라 원주민들은 그들의 조상이 도착했을 때 이미 이 돌이 고대 유물이었다고 전합니다.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법은 석조 조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식 분석은 여러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부 조각은 다른 조각 위에 겹쳐져 있고 서로 다른 도구와 기술이 사용되었으며 상징들은 페니키아 문자, 이집트 문자, 그 어떤 브라질 원주민 문자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분석은 언어적 패턴을 찾지 못했습니다. 언어를 암시하는 반복적인 시퀀스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배열은 분명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돌은 정확히 동서축에 놓여 있습니다.
특정 상징들은 지점과 일치합니다. 다른 상징들은 별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천문학적 지식이 암벽에 암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늘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 가브리엘라 바티는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 돌의 무게는 약 600톤입니다. 이것을 옮기려면 고도의 공학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매년 내리는 비는 조각들을 침식시키고 있습니다. 반달족은 기념품으로 조각들을 떼어갑니다. 현지 당국은 2005년에 유적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상징의 절반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메시지를 해독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이 메시지는 누가, 왜 남긴 것일까요? 그리고 이 암호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인가석에 새겨진 고대 문양들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잊혀진 문명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을까요? 수수께끼, 구체, 쿨레 혼도나, 다양한 추정 연대, 막대한 규모. 지름 3m, 무게는 무려 15톤에 달하는 완벽에 가까운 석고들이 10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농구공만큼 작지만 또 다른 것은 거대한 트럭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밀하게 다듬어진 이 석고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때는 1914년 아마존 탐험에 나선 칸디도 론돈 대령은 한 계곡에서 90개가 넘는 석고를 발견하고 그 존재를 세상에 처음 보고합니다. 그는 지역 부족인 남비커라족으로부터 석고들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전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결과 수세기 동안 퇴적물에 묻혀있는 더 많은 석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석고들은 화강암, 섬노감, 사암 등으로 조각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암석들은 이 지역에서 산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화강암 채석장은 무려 2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석고 표면에는 어떤 도구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구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현대의 다이아몬드 절삭 도구조차 화강암에 이 정도의 정밀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지질학적 조사 결과 석고들은 최근에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연 안반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퇴적층의 분석은 석고들이 수천 년 동안 외부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주변 유기물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그 연대는 최소 8,000년에서 최대 12,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12,000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석고들은 과연 누가, 왜 만든 것일까요? 이것은 수백만 시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하나의 문명이 통째로 헌신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코스타리카와 이스터 섬에도 유사한 석고들이 존재하지만 그 석고들은 이미 알려진 문화에 의해 설명됩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석고들은 고고학자들이 인지하는 어떤 조직화된 사회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도기 파편도, 영구적인 건축물도, 대규모 인구를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땅속 깊이 묻혀 있습니다. 시간만이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요? 인류의 기원은 교과서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브라질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두개골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11,000년 전 라고아 산타에서 발견된 유골들, 게리스 광산에서 모습을 드러낸 인간의 흔적들은 현재의 어떤 인종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길고 좁은 두개골, 아메리카 원주민과는 다른 뼈 구조, 아시아인, 심지어 유럽인과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995년부터 발굴을 주도한 발테르 네베스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70개가 넘는 두개골을 분석했습니다.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전 세계 인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호주 원주민과 아프리카인에게서 가장 유사한 특징이 발견되었습니다. 베링 해협의 육교를 통해 아시아에서 건너왔을 것이라는 기존 학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였습니다. 네베스는 단언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개골은 11,400년 전 사망한 여성의 것으로 두개골 복원 결과 아프리카인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높은 광대뼈, 넓은 코, 초기 아메리카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DNA 분석은 불가능했습니다. 뼈가 너무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비극적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국립박물관이 화염에 휩싸인 것입니다. 루지아의 두개골은 잿더미로 변했고 2천만 점의 유물이 소실되었습니다.
박물관 소장품의 90%가 사라진 것입니다. 두세기에 걸친 연구의 결과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순간이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브라질 최초, 인류의 마지막 물리적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네베스는 화재 이전 이미 상세한 측정, 컴퓨터 단층 촬영 스캔, 3차원 모델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해 둔 것입니다. 데이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여전히 아프리카인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알려진 이주 경로보다 훨씬 이전부터 브라질에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확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을까요? 아니면 여러 그룹이 아메리카 대륙에 독립적으로 도달했을까요? 최근의 유전학 연구는 다중 이주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다양한 인구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두개골은 살아남지 못한 한 그룹을 대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유전적 흔적은 후대에 도착한 사람들에 의해 사라졌고 오직 뼈만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들은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정말 뼈밖에 없는 것일까요? 6번째, 아마존의 지오글리프.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한 곳에 숨겨진 거대한 미스터리. 완벽한 원, 사각형, 기하학적 문양들이 수백 헥타르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숲이 사라진 후에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불가사의한 문양들. 인공위성이 발견한 유적지만 해도 400곳이 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존 상공을 비행하던 알세우란지는 벌목된 지역 위에서 이 기이한 형상들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지역 목장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흙구조물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자연적인 지형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조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들은 명백한 인공 구조물이었던 것입니다. 수백만 세제곱미터의 흙을 옮겨 쌓아야만 만들 수 있는 거대한 토목공사. 수세대에 걸친 조직적인 노동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규모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적들의 연대는 200년에서 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거대한 흙 구조물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부는 담화용이었고 일부는 의례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몇몇 지오글리프는 천문학적 배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건설자들은 복잡한 기하학, 고도의 공학 원리,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지오글리프들은 아마존 문명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학설에 따르면 아마존 열대우림은 인구 밀도가 희박했고 소규모 부족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흙 구조물들은 복잡한 사회, 대규모 인구, 그리고 대규모 환경 관리가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토양 분석 결과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건설자들은 고도로 발전된 농업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테라프레타라고 불리는 비옥한 검은 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흙은 오늘날까지도 생산성이 유지되며 주변 열대우림 토양보다 4배나 더 비옥합니다. 이 놀라운 기술은 어떻게 탄생했으며 왜 사라진 것일까요? 1500년대 스페인 정복자들이 가져온 질병으로 인해 원주민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 비밀스러운 기술 또한 함께 사라졌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덜목 지역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지오글리프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미발견 유적지는 1000곳이 넘습니다. 아마존 문명의 진정한 규모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눈에 비친 것은 그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천여림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인간의 손으로 관리되고 형성된 거대한 문화적 경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 거대한 문명을 건설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더 많은 비밀은 아마존 깊숙한 곳에 여전히 잠들어 있을까요? 마라조아라 도기. 서기 400년에서 1400년 사이 아마존 마라조 섬에서 탄생한 도자기 예술은 고대 세계의 그 어떤 걸작과도 견줄만합니다. 거대한 장내용 항아리, 정교한 장식 문양, 그리고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아마존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술적 완성도. 이 도자기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최초의 과학적 보고는 1870년 찰스 하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 수십 년 동안 지역 수집가들은 도자기 파편들을 발굴해 유럽 박물관에 팔아넘겼습니다. 온전한 형태로 발견된 작품들은 경이로운 예술성을 드러냈습니다. 인간 형상, 동물 모티프, 광물성 안료로 그려진 복잡한 기하학적 무늬. 상상해 보십시오. 높이가 2m에 달하고
무게가 300kg이 넘는 거대한 장내용 항아리를. 이렇게 거대한 작품을 굽기 위해서는 정밀한 온도 조절과 고도의 가마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라조아라의 도공들은 점토의 화학적 성질, 열 팽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훨씬 후대에나 나타날 법한 유약 기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분석 결과 이 도자기 안에는 인간의 유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묻힌 부장품으로 미루어 보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 장신구, 옥구슬, 멀리 떨어진 해안에서 가져온 희귀한 조개 껍데기. 이러한 매장 풍습은 복잡한 종교적 믿음, 사회적 계층,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교역망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라조아라 도기 제작 기술은 서기 1400년경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스페인과의 접촉으로 인해 질병이 퍼지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예술적 지식은 도공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현대의 도예가들은 그 기술을 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컴퓨터 모델링조차도 도자기 굽는 과정을 완벽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요?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전 세계 박물관에서 마라조아라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적절한 기록 없이 유적지에서 약탈당한 것들입니다. 맥락은 파괴되었고 고고학적 증거는 개인 수집가와 암거래상들의 손에 넘어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마라조아라 도기는 단순한 예술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문명의 메아리이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도자기 속에 담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5만 년.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증거가 지금 당신 눈앞에 펼쳐지려 합니다. 브라질, 피아우이주. 이곳의 페드라프라다 유적에서 발견된 석기들은 기존 학설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인류가 도달했다는 통념보다 무려 3만 년이나 앞선 5만 년 전의 도구들이라니. 이 석기들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날카로운 모서리, 무언가를 자르고 긁어낸 흔적,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제작된 도구라는 증거입니다. 파비오 파렌티는 80년대부터 이곳에서 발굴을 지휘했습니다. 그는 손상되지 않은 지층에서 석기들을 찾아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주변에서 발견된 목탄은 최대 5만 8천 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석기 자체에 대한 열발광 연대 측정 역시 비슷한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은 말합니다. 그 돌들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 즉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질학적 산물일 뿐이라고. 정말 그럴까요? 현미경 분석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석기 표면에는 충격으로 인한 미세한 흔적, 의도적인 제작 과정에서 생기는 파편 패턴이 나타납니다. 나무, 뼈, 가죽과 같은 유기물질과의 접촉을 암시하는 사용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도구들이 고대 화덕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불에 타서 갈라진 돌, 불에 탄 동물뼈, 탄화된 퇴적층.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불을 통제하고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요리, 도구 관리, 수천 년에 걸친 인간 행동의 패턴. 파렌티는 단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국제 학술지들은 이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논문 게재를 거부했습니다. 너무나 논쟁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인류가 5만 년 전에 남아메리카에 도착했다면 이는 전 지구적인 이주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기존의 학설, 특히 클로비스 선사 이론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기존의 학계는 자신들의 학문적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테드라 프라다만이 아닙니다. 칠레의 몬테베르데,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메도우 크로프트 등 전 세계의 다른 유적지에서도 비슷한 연대의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의 확산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훨씬 더 복잡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브라질에서 발견된 이 석기들은 남아메리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 기술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발견은 인류 역사를 다시 쓰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또 다른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요? 9번째 기록, 리우데자네이루의 암각화. 그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대 도시의 심장부에 숨겨진 밀림, 티우카 숲. 그곳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백 개의 기호가 화강한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선형 문양, 인간 형상, 추상적인 도안.
이 불가사의한 조각들은 세계 최대의 도시공원 한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최초의 기록은 1895년 독일의 박물학자 헤르만 폰 이링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는 15군데의 장소에서 200개가 넘는 다양한 기호를 목록화했습니다. 토착민인 타무족은 이 조각들이 그들의 조상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 식민지 개척자들은 그저 우연한 긁힘 자국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분석은 명백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암각화는 의도적으로 창조된 인간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호들은 일관된 양식적 요소, 반복되는 모티프, 그리고 여러 암석 표면에 걸쳐 조직화된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다양한 시대를 거쳐 여러 세대가 같은 장소를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이 기호들은 어떤 알려진 문자 체계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분석은 언어적 구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패턴이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공통의 상징 어휘, 창작자들 사이에 공유된 의미, 수세기 또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된 문화적 연속성.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도시 개발은 이 유적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년 건설은 숲속 깊숙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달리즘은 노출된 조각들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의 인구가 만들어내는 오염은 암석 표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발견된 몇몇 유적지는 이미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쇼핑센터, 주거용 건물, 고속도로가 그 증거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보존된 암각화는 사라진 토착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종교적 믿음, 천문 관측, 영역 표시. 완전한 이야기는 돌에 새겨져 있지만 우리가 읽을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각 기호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결코 해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암각화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혹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될까요? 세라도론 카도르의 수정. 그 기원은 영원한 미스터리 속에 잠겨 있습니다. 완벽하게 형성된 서병 결정들이 기하학적 무늬를 이루며 흩어져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배열,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흔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물 컬렉션이 아닙니다. 고도의 지식, 잊혀진 기술의 증거입니다. 수정들은 의도적으로 배치되었고 특정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광물의 속성을 꿰뚫고 있었던 걸까요? 1925년 퍼시포셋 대령은 사라진 도시 제트를 찾아 이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원, 사각형,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로 배열된 거대한 수정 구조물을 기록했습니다. 자연적인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형태였습니다. 포셋은 영원히 사라지기 전 누군가 고도의 지식을 가진 존재가 이 돌들을 배치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은 단순한 몽상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지질학 연구는 포셋의 관찰을 뒷받침합니다. 이 수정들은 주변 암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옮겨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일부 수정에서는 도구의 흔적, 인간의 손길이 닿은 증거가 발견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기술로 정밀하게 절단되고 다듬어진 흔적입니다. 크사반테 원주민들은 이 수정지대를 신성한 장소로 여깁니다. 그들의 구전 전통은 돌의 의술, 수정치유, 광물의식을 이해했던 고대 거장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류 과학계는 이러한 믿음을 단순한 민속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물리적 증거는 수정 구조와 속성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암시합니다. 수정은 압전 효과를 나타냅니다. 압력을 받으면 전류를 생성하고 전자기장을 형성하며 특정 주파수에서 공명합니다. 고대인들은 현대 물리학이 발전하기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속성을 발견했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했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수집가들이 이 지역을 약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은 개인 소장품, 형이상학 상점, 뉴에이지 신봉자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각각의 도난은 고고학적 맥락을 파괴합니다. 원래 배치를 이해할 기회를 없애버립니다. 고대 수정 거장들의 작품은 조각조각 사적인 손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수정들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잊혀진 지식의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미스터리는 언제까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을 것인가? 11번째 미스터리, 아마존 분지, 신구강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토기바퀴 자국, 연대는 불명. 아마존강 유역에서 발견된 이 파편들은 물레를 사용한 흔적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고고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는 물레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500년 유럽인들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이 토기 파편들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수백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1967년 브라질의 고고학자 파울로 두아르테는 신구강 탐사 중 특이한 토기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규칙적인 능선, 균일한 두께, 손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완벽한 대칭. 실험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토기에서 물레의 흔적, 원심력 패턴, 회전 기술의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토기들이 800년에서 1200년 전에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콜럼버스보다 300년이나 앞선 시기에 아마존에서 물레가 사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외부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물레를 발명한 것일까요? 이 토기들은 그들이 첨단 기술, 지식, 온도 조절 능력, 점토 준비 기술, 그리고 지역 광물을 이용한 표면 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열 팽창과 수축 계수, 그리고 가마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도공들이 수세기에 걸친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경지를 이미 오래전에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구강 유역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물레토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기도 다양합니다. 이는 단일 부족이 아닌 여러 집단이 이 기술을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광범위한 지식, 공동체 간의 문화적 교류, 그리고 질병과 전쟁으로 토착사회가 파괴되기 전까지 대대로 이어져 온 기술적 전통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토기들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미스터리의 일부일 뿐일까요? 박물관들은 이 도자기를 이례적이라고 분류합니다. 콜럼버스 이전 시대에 아메리카에서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바퀴 자국은 자연현상, 암석 흔적, 퇴적 후 손상 등으로 치부되지만 재료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융그지된 부분은 회전 성형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접촉 이전, 수백 년 앞선 포착 기술 혁신입니다. 12번째 유물.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유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대서양 연안, 바히아 조개무지. 수백만 개의 조개 껍데기로 쌓아 올린 거대한 인공 언덕. 어떤 것은 30m 높이까지 솟아오르고 해안선을 따라 수 킬로미터 뻗어 있다. 과연 이 거대한 조개무지는 단순한 쓰레기 더미일까? 이것은 수천 년에 걸친 지속적인 정착의 흔적이다. 해양 자원에 의존해 살아간 복잡한 사회의 증거. 조개무지 안에는 인간의 유해, 도자기 파편, 석기와 골기가 발견된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무려 8,000년 전부터 유럽인과의 접촉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놀랍게도 이 조개무지들은 브라질에서 농경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수렵 채집 사회가 고대 피라미드에 필적할 만한 기념물을 건설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끈질기게 한 장소에 정착하도록 만들었을까? 각각의 조개무지는 서로 다른 시대를 나타내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물 스타일, 매장 관행, 음식 잔해에서 문화적 변화가 감지된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진화의 과정이었을까? 아니면 숨겨진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결과였을까? 조개무지 건설자들은 수천 년 동안 해수면 변화, 기후변화, 환경 압력에 적응해왔다. 그들은 대규모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을 개발했다. 포양 분석 결과 이 조개무지들은 단순한 쓰레기 매립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것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구조물이다. 방어, 홍수 조절, 방풍을 위한 전략적 배치. 건설자들은 해안 역학, 조류 패턴, 계절별 기상 주기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숙련된 엔지니어처럼 풍경을 관리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정교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지식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거대한 조개무지는 단순한 생존의 기록일까? 아니면 잊혀진 문명의 암호일까? 포르투갈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조개무지에서 석회를 채취했습니다. 요새와 교회 건설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채취는 대부분의 유적지를 파괴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건설된 것들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유럽의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파괴된 것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은 그저 회반죽과 시멘트로 변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조개무지에는 수백만 개의 조개 껍데기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조개 껍데기는 한 끼의 식사를, 삶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먹여 살린 흔적을 나타냅니다. 그 규모는 이전의 추정보다 훨씬 더 큰 인구를 암시합니다. 유럽인들이 이 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기 수천 년 전 브라질 해안을 따라 번성했던 복잡한 사회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거대한 조개무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문명은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모든 것을 뒤바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2022년 지표 토가 레이더가 바치 조개무지에서 가장 거대한 봉분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구조물을 탐지했습니다. 석조 기반, 정교하게 배치된 방,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 알려진 그 어떤 건축물보다 앞선 기술의 흔적. 조개무지는 단순한 쓰레기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날씨, 그리고 외부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발견된 석재에서는 도구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정밀하게 결합된 흔적들. 당시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놀라운 수준의 공학 지식이 엿보입니다. 봉분 속에 갇힌 유기물질에 대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그 기원은 무려 9,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이며 페루의 카랄보다도 북아메리카의 그 어떤 유적보다도 오래된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건설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조개 껍데기 아래에 묻어두었을까요? 레이더 이미지는 복잡하게 얽힌 복도, 중앙에 위치한 방, 그리고 의도적으로 설계된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세기에 걸쳐 쌓인 엄청난 양의 해산물 쓰레기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기념물을 건설한 후 여러 세대에 걸쳐 그것을 덮었습니다. 9,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개 껍데기 아래 숨겨진 그들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려 했을까요?